저는 완벽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노산이고 막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아예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딸아이가 아침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못 깎겠더라고요, 제가. 그렇게 이제 붓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부었네? 이랬더니 난 더 아파. 내 손은 안 구부러져 아예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매번 제가 손이 안 구부러져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더 아파. 너의 임신은 곧 끝나지만 나는 계속 더 아파질 거야.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. 제가 이제 노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. 임신한 거 자체가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적 있어요, 남편이. 너의 임신은 9달이면 끝나지만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은 계속 심해질 것이다. 어머. 다른 사람보다 수술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아프겠죠.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내가 손이 퉁퉁 부어서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본인은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.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.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. 정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별거야?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저는 엄청 울었죠. 그 친구가 아쉬워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성격상 또 그게 막 되게 막 스윗하게 하고 막 그런 또 게 아니어서 대부분 의사들은 대부분 좀 냉정하잖아요. 네, 뭐.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. 그리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. 혼자서 진짜 뭐 밤새워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.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. 저 혼자 삭히고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, 저한테는. 맞아. 아유, 우리 정민 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. 네. 네. 첫째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바로 자연적으로 잘 생겨서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첫째가 한 5살,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나이도 둘 다 많고 둘 다 막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어요. 시험관을 하시죠. 그러면 하실 수 있다. 네. 근데 이제 그 세월이 5년 막 어이구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또 몸이 또 약해서 시도 자체도 사실 많이 못했어요. 못하고. 근데 그래도 못해도 7, 8번 한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근데 이제 과정이 힘든데. 그쵸.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주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시술하러 갈 때도 꼭 와야 되는 날 아니면 절대 같이 가줄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항상 산부인과에 가보면 항상 부부가 와 있잖아요. 또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외치는 거예요. 난 괜찮아. 괜찮아. 나 혼자 와도 괜찮아. 그렇지만 막상 뭐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속상한 거죠. 난임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하고 뭐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기다릴 때 엄마들은 다 임산부로 살아요. 그렇죠. 뭔가 딱 시도를 하고 나면은 술도 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분도 아파도 계세요. 약도 안 먹죠. 약도 혹시 안 먹고 몰라서 괜히. 혹시 몰라서 그놈이 혹시 몰라서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. 아이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걸 다 없애려면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 한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난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.
그래서 우리 오늘은 못했어 시술을.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별 반응이 없고 본인 얘기만 계속 뭘 하길래 통화에다 대고 제가 막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.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어떻게 너 괜찮니? 라는 말도 안 해. 수치심? 힘듦? 이런 것들을 또 의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한 6, 7년 된 것 같아요. 네.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과정이 좀 힘들죠. 네. 몸도 힘들지만 난임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들죠. 네. 좀 그때 어떠셨어요, 마음이? 근데 또 정민이가 되게 그 5년 그렇게 슬퍼 보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어요. 잘 몰라요. 네.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. 우리 윤지 씨도 좀 둘째 아이 네, 얻는 과정에서 조금 저도 이제 난임센터를 다니게 됐었는데 제가 어느 쪽에 다녔냐면 서울역 근처에 있는 난임센터를 제가 가게 됐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써놓은 휴대폰 메모장 글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왜 그 글을 적게 됐냐면 거기에 서울역이다 보니까 짐가방을 챙겨서 온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지방에서 이렇게 네. 멀리서. 네. 지방에서 그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늘 혼자 가는 적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막 괜히 서러운 마음에 똑같네. 메모장을 막 길게 되게 길게 근데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그런 과정이 저도 좀 있어서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얼마나 이제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정말 감히 상상을 못 맞아요. 합니다. 그래서 이 난임 부부들이 겪는 난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고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균형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네, 남편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시험관 학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는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뭐 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죠? 근데 난자를 채취하거나 이러는 과정은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고통의 수반이죠.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. 사실 잘 몰랐어요. 잘 몰라요. 네.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. 이게 고통의 비대칭이라고도 하죠. 네. 저는 완벽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노산이고 막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아예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딸아이가 아침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못 깎겠더라고요, 제가. 그렇게 이제 붓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부었네 이랬더니 난 더 아파. 내 손은 안 구부러져 아예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매번 제가 손이 안 구부러져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더 아파. 너의 임신은 곧 끝나지만 나는 계속 더 아파질 거야.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. 안 그러면 그냥 섭섭하고 네 이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남기도 하죠. 또 보면 약간 늘 희망을 갖고 희망고문. 있다가 네 그렇죠. 가능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또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죠. 계속 실패, 유산, 실패. 계속 페일. 계속 내가
무저가 되는 거잖아요.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있을 때 제가 네. 맨 마지막에 이제 임신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내려놓고 정말 포기했었냐면 저희 두 부부가 다 내려놨었어요. 저도 41살이 되고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이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설마 뭐 이제 와서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. 보관하고 있는 냉동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를 폐기할 예정이니까 폐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달라.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제가 남편에게 보냈어요. 이런 게 왔어. 근데 그때는 다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거 어떡하지? 폐기한대네? 그리고 보냈더니 당신만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. 이렇게 답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판단을 믿는댔잖아요. 그러면 오케이 하자니까 해보자. 근데 딱 피 검사를 했는데 임신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에이 뭐 그러다 말겠죠. 진짜 이랬어요. 네네. 어차피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렇죠. 희망 고문하고 그렇죠. 싶지 않은 거예요. 실망할까 봐. 저도 딱 그때 소울이 그 발표는 아니고 뭐지?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날짜 딱 임신을 알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짜에 맞춰서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.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. 하루 종일 며칠 전부터 혹시 조금 요번에 빨리 나오는 거 아닐까? 괜히 막 말도 안 돼요. 그냥 막 아침에 해봤으면 됐지.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그 며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앞뒤를 시간을 딱 벌려가지고 20박을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. 오. 그래갔는데 마지막에 그 캐리어에 제가 그 확인하는 테스트기를 넣느냐 마느냐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그거를 왕창 한 움큼 집어가지고 결국엔 또 넣었어. 또 넣었어. 또 넣었어. 그러니까는 어쨌든 집이 아니지만 또 해보고. 숙소에서라도 그걸 또 아침마다 해본 해보고. 거예요. 엄청.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이제 막 이랬는데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. 근데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않았고 남편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고 이러다 없어질 거야. 믿음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. 네. 그 가능성이 말씀해 주신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게 너무 정확한 제 마음이었어요. 제가 티 남편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.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잘 몰랐다는 표현도 했지만 막 실패하고 이럴 때 또 같이 또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너무 한 것보다는 저는 의외로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여도 돼. 뭐 너무 여기 실망하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난 한 명 온유도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. 맞아.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렇죠. 그런 포지션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친구가 덜 부담을 막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. 왜 안 나? 왜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아야지. 뭐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전부 다 이번에 또 실패야? 어떡하면 좋아? 막 이러면 더 실패잖아요. 맞네. 저는 나름 그 포지션을 지켰다고 마치 생각해요. 무심한 척. 담담하게. 담담하게. 실제로도 좀 담담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